좀 마이너한 궁금증인데 최경환, 서청원 이분들을 친박의 핵심 아니면 이분 어디 갔어요? 이분들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음지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활약을 하신 거예요? 네. 손은 놓지 않았고? 아니 인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여의도 통신이에요. 지금 이제 정무수석, 네. 정무수석이 아니고 민정수석. 저는 이제 놀랐는데 사실은 보면 모든 수석들의 사표를 받으시고 비서실장을 먼저 인선하시는 게 거의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을 안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민정수석부터 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검찰의 수사를 쥐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걸 누가 했답니까? 대구가 후보 아니에요? 그 후보죠. 네. 대구가 최경환 의원의 후보죠. 그 사람들이 여의도 통신은 후배죠. 이 네. 민정수석은 최경환 의원 작품이다. 이게 이제 여의도 통신이고요. 의원들 사이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 아니 뭐 여의도라는 건 꼭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여의도의 이제 정치권에 관련된 거의 참새들 전부를 통칭하는 거죠. 예. 여의도인데 나루토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백설공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총리를 갑자기 뜬금없이 네. 임명했어요. 네네. 임명이라기보단 지명이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김병수.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부총리. 부총리요? 부총리. 예. 임종용. 경제부총리. 예. 예. 근데 그분은 재경부에 있을 때 국장 시절부터 그 최경환 의원님이 아주 그냥 키우는 승진도 마구마구 도와주시고. 어쨌든 최경환 의원이 혼자 다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은 반드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농협금융 지주 계실 때 대형 사고를 치셨는데 또 바로 금융위원장으로 발탁하신 그 뒷배경이 최경환 의원이라고 아주 그냥 모든 시장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분이잖아요. 최근 인선의 뒷배로 최경환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거의 틀림없다. 혼자 다 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여의도 통신들은 얘기하고 여의도 있어요. 통신. 네. 이혜원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의도 통신이 그랬다고 본인이 전하시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형님 중에 형님이 서청원 의원 아닙니까? 이분은 뭐 하세요? 어디서? 아니 뭐 요즘은 보면 이제 마쿠에서 친박 의원들 이제 주로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렇게 네. 얘기 들려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51명이 대통령 손을 떼야 된다 국정에서 이런 취지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20몇 명이 내 서명 철회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언론 기자들에게 그중에 어떤 분은 나는 서명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혜원이 내 이름 올렸다 막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기자들이 막 조사를 해볼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켰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처음엔 서명했는데 나중엔 서명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철회해달라 그러고 내가 서명한 건 아닌데 쟤네들이 지 맘대로 한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돌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른이 이제 친박 어른. 뒤에서 이제 전화를 돌리면서 이름 빼라. 야, 조심해라. 이런다고 소문들이 들리는데 이 정권 아직 안 죽었다. 친박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갈등이 거의 이종격투기 수준입니다. 그러게요. 이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을 제출을 하니까 친박계가 비박계를 향해서 패륜 정치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어제 탈당을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을 조직폭력배에 비유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패륜 정치, 조폭 정치, 막가파식으로 비판하면서 여전히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새누리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남경필, 김용태 두 분은 나왔습니다만 그 지붕에서. 하지만 그 분위기는 지금 맞다는 얘기죠. 패륜 정치 대 조폭 정치. 서로 상종할 수 없다. 당대표 내려가라. 무슨 말이냐. 차라리 당신들이 떠나시오.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막상 떠난 사람은 아직은 2명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멈칫멈칫 하고 있는 건데요. 현역 중엔 2명이지만 오늘 저 원외들이 더 탈당한다고는 하죠.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뭐 탈당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역 의원들은 아직 없습니다. 추가 탈당 얘기는요. 그렇죠.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인데요. 그렇지만 내부 갈등은 물이 끓어넘치기 일보 직전 임계치를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비박계가 만든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탈당을 더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박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또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자 친박계 조원진 의원은 패륜 정치를 하고 있다. 차라리 당을 나가라 이렇게 격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갈등 끝에 결국 어제 남경필 지사하고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 직후 남 지사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회유, 협박한 서청원 의원을 향해서 밤의 세계에서 조직폭력 배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정계 은퇴하시오 서청원 의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친박계 좌장 입장에서 당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회유 협박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이 질사라 이정현 대표는 좋을 때는 어떻게든 공천 받아보려고 당에 매달려 놓고 이제 와서 이슬만 먹고 큰 사람인 척한다 이러면서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비박계 좌장이라고 하는 김무성 전 대표는 묵묵부답이고요. 유승민 의원은 당에 남아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네, 중요한 김무성 포인트죠. 전 대표는 아직 얘기가 없고 네. 유승민 의원은 남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남아서 개혁하겠다. 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도 아주 갈라지는 거는 주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은 뭐가 숨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엄동설안에 집을 나가면 얼어 죽는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정두환 의원을 전 의원을 비롯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탈당 대열에 합류를 한다고 하잖아요. 한 8명 정도 나간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현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비박계 의원들은 여전히 당 안에서 개혁하자는 쪽에 훨씬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 당이 두동강으로 쪼개질 것처럼 싸우면서도 왜 한 지붕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걸까? 왜일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나가면 엄동설안에 얼어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아하. 돈도 없죠. 조직도 없죠. 기후일본도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온실 속 화초처럼 커와서 고생을 잘 모릅니다. 여당은. 고생해보지 않고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네. 정돈 의원이 뉴쇼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가슴이어서 절대 탈당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가진 게 많아서 예, 가진 맞아요. 걸 많은 사람들이 그거 놓고 나가는 건 쉽지 않다. 예, 그렇거든요. 이익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실은 사용하는데요. 그렇죠. 야당은 숱하게 분당과 탈당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여당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1997년 이인재 의원이 경선 불복을 선언하고 신한국당을 만들 때 고작 8명이 탈당한 게 전부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을 박차고 나갈 때는 그럴싸하고 폼이 나는 것 같지만 들판과 광야는 너무 황량합니다. 당장 나가고 나면 저녁거리부터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부터 이제 걱정하게 되고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탈당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원외 8명 탈당은 아까 내일일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한답니다. 예. 그게 유력하답니다. 예,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오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행간은 뭐죠? 두 번째 행간은 집안이 훨씬 더 추울 수 있다입니다. 집 안이 더 추울 수 있다고요? 네. 집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죠. 분위기 안 좋을 때 나가 있는 게 나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차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집안에서 으르렁거리고 물건 던지고 싸우면 차라리 거리에서 자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새누리당 모습 보세요. 친박과 비박, 주류 비주류로 갈려서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입니다. 맞아요. 예. 친박계는 100만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런 사실 외교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 비박계는 이미 파산한 정당이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당에 남아서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당이 훨씬 추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 분당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이미 확정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번 행간하고 2번 행간을 연결해 보자면 지금 당장은 밖이 좀 추워 보여서 선뜻 못 나가지만 아니 지금보다 더 추워지면 차라리 밖이 낫겠다라는 그렇죠.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예, 양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봄 햇빛이 내리쬐는데 집에 그늘이 지면 집 밖이 집 안보다 훨씬 따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비박계가 개구리처럼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남경필 의원 인터뷰 저희가 했잖아요. 네. 탈당 기자회견 직전에 했는데 몇 명이나 따라 나갈 것 같습니까 했더니 10손가락쯤 됩니까? 아유 넘죠. 이 얘기를 한 20명 예상한다고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 20명 됩니까? 그랬더니 더 넘을걸요. 고민하는 사람은 이 정도가 고민 중이란 겁니다. 자,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탄핵 찬반 투표가 탈당 신호가 될 수 있다입니다. 그래요. 이미 이제 야3당이 탄핵 절차를 공식화했잖아요. 예. 빠르면 12월 1, 2일, 늦어도 그 다음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예. 그때가 되면
새누리당 내부 갈등이 최정점에 달할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탄핵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 즉 적과 동지가 완전히 구분되는 상황이 올 되죠. 거거든요. 예. 조선일보가 오늘 비박계와 중립성향 의원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명시적으로 탈당하겠다고 밝히거나 고민 중인 의원이 26명에 달합니다. 아하. 비박계 7명은 확실히 탈당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중앙일보 역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긴급 설문조사했는데요. 예. 비박계 17명, 범친박 11명이 탈당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는 있습니다. 28이군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미 좌초한 난파선이다. 탄핵안 표결을 계기로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새누리당의 지금 상황 오늘 행간에서 읽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인선의 뒷배로 최경환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거의 틀림없다. 혼자 다 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네. 여의도 통신들은 얘기하고 여의도 있어요. 통신. 네. 이혜원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의도 통신이 그랬다고 본인이 전하시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형님 중에 형님이 서청원 의원 아닙니까? 이분은 뭐 하세요? 어디서? 아니 뭐 요즘은 보면 이제 마쿠에서 친박 의원들 네. 이제 주로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렇게 네. 얘기 들려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51명이 대통령 손을 떼야 된다 국정에서 이런 취지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한 20몇 명이 좀 마이너한 궁금증인데 최경환, 서청원 이분들을 친박의 핵심 아닙니까? 이분 어디 갔어요? 이분들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음지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활약을 하신 거예요? 네. 손은 놓지 않았고? 아니 인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여의도 통신이에요. 지금 이제 정무수석, 네. 정무수석이 아니고 민정수석. 저는 이제 놀랐는데 사실은 보면 모든 수석들의 사표를 받으시고 비서실장을 먼저 인선하시는 게 거의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을 안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민정수석이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김명수.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저기 부총리. 부총리요? 부총리. 예. 저기 임종용 경제부총리. 예. 네. 근데 그분은 재경부에 있을 때 국장 시절부터 그 최경환 의원님이 아주 그냥 키우는 승진도 마구마구 도와주시고 어쨌든 최경환 의원이 혼자 다 한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은 반드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농협금융 지주 계실 때 대형 사고를 치셨는데 또 바로 금융위원장으로 발탁하신 그 뒷배경이 최경환 의원이라고 아주 그냥 모든 시장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분이잖아요. 서명 처리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하. 그리고 언론 기자들에게 그중에 어떤 분은 나는 서명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혜원이 내 이름 올렸다 막 이러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기자들이 막 조사를 해볼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켰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했더니 처음엔 서명했는데 나중엔 서명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예. 예. 처리해달라 그러고 내가 서명한 건 아닌데 쟤네들이 지 맘대로 한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돌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른이 이제 친박 어른이 뒤에서 이제 전화를 돌리면서 이름 빼라. 야, 조심해라. 이런다고 소문들이 들리는데 이 정권 아직 안 죽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검찰의 수사를 쥐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누가 했답니까? 대구가 후보야 아니에요? 그 후보죠. 예. 대구가 최경환 의원의 후보죠. 그 사람들이 여의도 통신은 후배죠. 이 민정수석은 최경환 의원 작품이다. 이게 이제 여의도 통신이고요. 의원들 사이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 아니 뭐 여의도라는 건 꼭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여의도의 이제 정치권에 관련된 거의 참새들 전부를 통칭하는 거죠. 예. 여의도인데 나루토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백설공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총리를 갑자기 뜬금없이 네. 임명했어요. 네네. 임명이라기보단 지명.